안녕하세요. 봅쌤TV의 봅쌤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듣기 훈련법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권하는 듣기 훈련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어로 된 방송을 뭐라도 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듣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듣기, 세 번째는 받아쓰기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중에 앞에 2가지 학습법의 효용과 한계, 그리고 수준별 추천 학습 컨텐츠, 세부적인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들어라. 깨어있는 동안에는 뭐라도 틀어놔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부터 되게 자주 들었던 조언이죠. 외국어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여서 친숙해진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저도 어학연수 할 때도 그렇고 유학할 때도 많이 시도했던 방법이고, 공부 의욕이 막 넘칠 때는 잘 때도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자고, 그런 적도 빨리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답답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귀가 트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안고 이 학습법의 장점은 불어의 소리, 그러니까 불어의 리듬, 발음, 억양 이런 거에 익숙해진다는 점이죠. 듣고 이해하는 능력보다는 뭔가 뭉뚱그려서 들리던 소리를 좀 분화해서 듣게 되는 그런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발음이나 유창성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초급자의 경우 불어의 소리 자체가 꽤 낯설게 느껴질 테니까 이 학습법을 통해서 좀 소리 자연스럽게 친숙함을 키우면 좋고요. 중고급자의 경우 회화를 할 때 억양을 좀 자연스럽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미 익힌 언어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프랑스에 계시다면 TV든 라디오든 틀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에 라디오 채널 앱을 깔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디렉트 라이브 방송을 그냥 클릭하고 틀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사불어에 관심이 있다, 프랑스 인포, 지금 살고 계신 곳이 프랑스 어디 지방이다, 아니면 내가 어학연수 갔다 왔던 그 지역의 소식을 계속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프랑스 블루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지역 방송인데 자기가 살고 있거나 혹은 알고 있는 그런 지명이나 그 근처 이야기 같은 게 나오면 더 재미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프랑스 소식이 좀 너무 낯설고 좀 흥미가 잘 안 생긴다 그러시면은 KBS 월드 라디오에서 프랑스 어편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우측 상단에 보면 지구본 모양 아이콘? 네, 그게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 거기서 불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게 한국 문화를 좀 프랑코폰들한테 알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방송이라 막 판소리나 약간 그런 거 나오기도 하거든요. K-팝 얘기 이런 것도 나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아나운서 말투의 그 특유의 강한 활기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해가지고 프랑스 낄티어를 즐겨 들었어요. 규칙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9시에 듣는다, 10시에 듣는다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각을 정하는 것보다 본인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기에 좋은 어떤 일상적인 활동을 찾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통학길 아니면 출퇴근길,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빨래를 널고 갤 때, 설거지 할 때 이런 때는 꼭 라디오를 튼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히 막 스트레스 느끼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불어TV는 한국에서 떼베생크몽드 저희 집 채널에선 198번인데 인터넷 업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북으로 보겠다면 웬만한 프랑스 주요 방송 채널들은 떼펑이라든지 프랑스 2, M6, 악대 이런 거 다 사이트에 곧장 접속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저는 노트북으로 뭐를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고 아무래도 TV가 접근성이 좀 더 높으니까 한국에서는 떼베생크 몽드를 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진짜 매력이 되게 많은 채널인데 이 얘기는 제가 이 다음 화에 올리려고요. 염두에 두실 거는 이 방법만으로 듣기 실력이 확 좋아지는 그런 일은 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방송을 계속 들었더니 갑자기 귀가 트였다? 안 들리던 게 막 다 들렸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공부를 병행하셨겠죠. 전체적으로 그냥 불어 실력이 좋아진 거. 네, 10살 이전이면 몰라도 보통 불어는 제2외국어로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불어를 접할 그런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방법에 너무 기대감을 갖고 못 알아듣는데 계속 틀어놓으면서 언젠가 들리겠지 이렇게 기대하다 보면은 난 안 되네, 이 방법 아닌가 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두게 될 수도 있고, 델프 듣기 시험을 본다든지 프랑스의 은행이나 경시청에서 행정일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상사를 모시고 프랑스 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때에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듣기 능력을 이런 방식으로는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뛰기나 아니면 단거리 달리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동네 산보만 하면서 그 근육들을 키울 수는 없거든요. 이 학습법은 듣기 말하기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정도다, 그런 식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듣기 실력이 정말 좋아졌구나 라고 느낀 거는 지금 불어를 배운
이 긴 역사 동안 딱 3번이에요. 근데 제가 불어를 처음 배우던 때와 지금을 비교했으면 당연히 실력이 많은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만큼 듣기 실력이라는 게 체감하게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어학연수를 다녀왔을 때였는데 복학을 해가지고 원어민 선생님 회화 수업을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말씀을 너무 느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실력이 좋아졌구나. 그때 그렇게 느꼈고. 두 번째는 유학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거의 매 학기마다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 거의 처음으로 빈 곳이 없는 필기 노트를 갖게 됐어요. 곧장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요약해서 기록하는 게 그때서야 가능해진 거죠. 사실 출국하기 전에는 한 학기만 진짜 빡세게 하면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5배가 더 걸렸네. 유학생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게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학습법인데 제가 달프 듣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분명한 듣기 실력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앞에 2가지는 제가 프랑스에 살며 얻은 결과니까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세두 시험 준비하느라 했던 그 듣기 학습법은 뭐 한국에서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소개해 볼게요. 먼저 본인의 수준에 맞는 듣기 자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듣기 교재를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델프나 플렉스 교재의 mp3 파일들도 괜찮고요. 원서 교재 중에 추천드리자면 저는 그 클랑따나시오날에서 출판된 페스티벌이 되게 체계적이고 알차게 만들어진 책인 것 같아요. 단계가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뭐 대체로 그 책이 대략적인 난이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책을 듣기 교재로 활용하시려면 서점에 가셔서 그 책의 맨 뒤에 보면은 듣기 스크립트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눈을 이렇게 훑으시고 뭐 대체로 이해가 된다 싶은 그 책을 사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술술 읽힌다 그러면은 그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 사전을 거의 한 30% 이상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런 거는 듣기로 활용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추천드릴 만한 교재로는 떼베생크몽드 사이트에서 그 학습 코너가 있는데 영상, 질문지, 스크립트, 묶음 자료가 괜찮아요. 이 훈련을 하기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주제가 다양하게 되게 좋고 그리고 무료니까요. 큰 장점이죠. 사이트상에 니보가 나뉘어 있어요. 아부터 메두까지 있는데 본인이 이미 델프를 치른 적이 있다면 그 본인의 델프 등급보다 한두 단계 낮은 컨텐츠로 이 학습법에 도전하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베두 소지자다 그러면은 뭐 베앙이나 아두 영상으로 하시고 세앙 소지자다 그러면 베두 영상으로 하시면 되고 아앙 소지자다 그러면은 아앙으로 하셔야겠죠? 더 낮은 거 없으니까. 그 외에도 어떤 자료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음성 파일이랑 스크립트가 있어야 돼요. 스크립트가 없는 음성 파일로는 이거를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용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 2가지 다 있어야 된다. 영상 파일, 스크립트. 일단 이면지를 여러 장 준비하세요.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를 5개 그립니다. 이거는 5번 청취하겠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채우고 듣기 파일 재생합니다. 그리고 이면지에 이 녹음 내용의 주제 아니면 뭐 문제가 되는 사안 그것만 캐치하세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합니다. 이름이 나온다면 알파벳 앞 2자리를 그러니까 나탈리의 경우라면은 뭐 NA, 죄하의 경우다 그러면은 죄으 이런 식으로 그 각 사람한테 뭐 별, 하트 이런 식으로 기호를 부여해도 좋아요. 파일 재생이 한 차례 끝나면 이 인원수만큼 표를 그립니다. 왼쪽에 이름 그리고 오른쪽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적어 놓을 넉넉한 칸을 만들어야 돼요.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면 이 말하는 사람의 직업이나 요 방송의 종류 정도를 유추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들으실 때. 다음으로는 연이어 3차례를 들으면서 본인이 이해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인물별로 명사형이나 음슴체로 간략히 적으세요. 주말 여행, 아픔, 전철 귀가 원함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들린 단어가 있는데 의미가 기억나지 않으면 불어 단어로 적어도 돼요. 아니면 이제 섞어서 한국어랑 불어 섞어서 뷔세 떵반 이런 말이 들렸다 그러면은 버스네, 버스 엉반 이런 식으로 엉반 뭐였지? 이러면서 엉반 그냥 적으시면 돼요. Elle était absente lundi dernier 이런 말이 들렸다 그러면 absente 월요일? 이런 식으로. 다 모르겠다 그럼 도금으로라도 적습니다. 2kg de poulet 이런 식으로 썼으면 뿔레 뭐냐? 뿔레 2kg. 그다음에 뭐 휘또 이런 말이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적으세요. 휘또. assurance, j'ai pas d'assurance 이런 말이 들렸다. 그러면 assurance는 뭔지 모르지만 assurance 이렇게 쓰고 없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 듣기 파일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불어, 한국어, 뭐 도금 할 거 없이 가능한 많이 노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대화 전체를 마치 스파이가 자기가 도청한 내용을 본부에 전달하듯이 요약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빈 곳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듣는데 이 마지막 재생을 할 때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안 들렸던 부분에서 끊어 듣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끊어놓고 방금 들은 말을 복귀하면서 내용이 뭔가 이렇게 유추해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 빈 공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그 요약해놓은 내용이랑 스크립트를 보고 둘을 대조합니다. 뭐 놓친 부분이랑 틀린 부분, 왜 그런 오류가 생겼는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뭐 단어나 표현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다 아는 말인데 안 들렸을 수가 있고, 근데 그냥 안 들린 거는 학습을 해나가는 동안 점점 잘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게 더 억울한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건 괜찮아지거든요. 몰랐던 단어나 표현은 따로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스크립트를 보고 단어 사전도 다 찾았는데도 독해가 안 되는 문장이 좀 너무 자주 나온다, 그러면 지금 너무 난이도가 높은 자료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걸로 바꾸시는 게 좋고, 뭐 오기가 있는 타입이다, 아니면 지금 단시간에 나를 막 지옥 같은 훈련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이거 실력 향상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면 뭐 매달려 보시고요. 이렇게 학습을 마친 녹음 파일은 휴대폰이나 mp3에 담아서 평소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이렇게 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거랑은 당연히 다르게, 그리고 이미 본인이 그 스크립트 분석까지 다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들려요. 그런 이제 기분 좋은 경험을 하시고, 저는 이 방법을 2달간 진행한 뒤에 달프 세도에 합격했고요. 불합격했으면 소개하지 않겠죠? 무엇보다 그 달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즈음에 듣기 실력이 정말 좋아졌다는 걸 너무 체감했어요. 라디오 방송이나 대학 강의, 뭐 프랑스 친구들과의 대화, 이런 게 정말 모든 게 훨씬 더 잘 들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 너무 신났어요. 진짜 신나 그런 때. 불어 방송을 그냥 틀어놓으면 뭐 간간히 들리는 단어도 있고, 뭐 배웠던 게 나오면 막 반갑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좀 아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러면 되게 많이 알아들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정확하진 않은 그냥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파이 도청법은 내가 들은 내용 못 들은 내용이 분명하게 노출이 되고, 그게 뭐였는지 확인한 뒤에 계속 다시 듣는 훈련을 병행하면서 내가 몰랐던 그 불어의 여백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실력을 쌓는 거니까 비교적 분명하고 빠르게 듣기 실력 향상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귀가 열리면 그 듣기 테스트에서 질문의 답을 찾는 일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이면지만 맨날 보다가 질문이나 막 객관식 답안들이 이렇게 불어로 적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힌트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하지 말고 내 수준에서 최대한의 도청을 한다, 이걸 목표로 하죠. 저도 이 영상 준비하면서 바로 그저께 떼베생크몽드에서 메두로 구분되어 있는 그 파일을, 이제 그게 영상인데 소리에만 의존해서 시도했는데 4차례 들었는데도 놓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워낙에 하드 트레이닝인 거예요. 그렇지만 효과는 진짜 장담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 때까지 문 꽁티뉴스용.